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이보감 주제는 바로 계피입니다. 흔하게 섭취하는 향신료 중에 계피가 있습니다. 수정과를 만들 때 넣기도 하고 빵을 구울 때,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오늘은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를 알고자 하면 먼저 육계를 알아야 합니다. 육계는 계피나무의 줄기 껍질을 그대로 말하거나 코르크층을 약간 제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육계의 겉껍질을 제대로 박리한 것을 계피라고 합니다. 또다시 속 부분을 긁어내서 제거한 중심부를 계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계피나무 끝부분의 장가지를 계지라고 합니다. 보통 계피라고 하면 육계와 계심을 포함합니다. 한의사 처방에 육계나 계심이 나오면 대신 계피를 넣어도 무관합니다. 육계, 계피 그리고 계심은 서로 비슷한 약효가 있습니다. 본초 종화에서도 계피편에서 육계와 계심도 실제 같은 것이지만 단지 껍질을 벗긴 차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 계피의 효능은 육계의 효능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칼럼에서 언급하는 계피는 시중에서 계피로 유통되는 것들로 바로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실론 계피인 시나몬과는 기혼식물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웰빙의 역설편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피는 성질이 아주 뜨겁고 맛은 달고 매우면서 독이 약간 있습니다. 본초 종화에는 양중지 양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운이 따뜻한 경우 온 혹은 열하다고 하는데 계피는 대열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약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냉증으로 인한 복통과 요통을 치료합니다. 급유방에는 몸속 깊이 차갑거나 냉기가 쌓여 갑자기 산증, 신복통, 재반 욕통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당곡 경험방에는 뱃속이 차서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다스린다. 달이어 먹거나 가루내어 먹거나 모두 좋다라고 했습니다. 계피는 냉증으로 인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피의 주성분은 계피 정유로 1에서 2%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피 정유는 심장운동을 흥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또한 진정, 진통작용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에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높입니다. 그래서 계피는 일반적으로 냉증, 통증, 복통, 소화불량, 근육통, 근육경련 등에 다용되어 왔습니다. 계피는 감기에도 좋습니다. 식감본초에는 계피주가 있는데 감기에 걸려 몸에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매운 육계 가루 2돈을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계피는 땀을 내면서 근육통을 억제합니다. 계피는 기어나 냉으로 인한 식은땀을 줄이면서도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소 부위의 발열과 발안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극심한 편도염 등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피는 특히 겨울철 복통의 요약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봄과 여름에는 금기할약으로 삼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하부와 배의 통증이 이 약이 아니면 멎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으면 여름철에도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얼음 음료를 즐기기 때문에 계절에 국한되어 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피는 여름철 상비약으로도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식감본초에는 여름철 더위로 인한 갈증을 푸는 처방으로 게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육계가루 한 양을 푹 익혀 흰 꿀 2사발을 넣고 물 2마를 한 마리 될 때까지 달인다. 식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항아리에 넣고 육계와 꿀을 100에서 200번 정도 휘젓는다. 기름 종이를 가장 아래에 놓고 면지를 여러 층을 더하여 끈으로 밀봉한다. 매일 종이 한 장씩 제거하고 7일 후에 열면 향기가 아주 좋다. 매번 한 잔씩 마시면 더위와 갈증을 풀어주고 열을 제거하고 서늘함을 생기게 하며 기를 보익하고 담이 사라지게 하며 온갖 병이 걸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계피는 냉체질의 경우 여름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침을 뱉는 증상을 먹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침 뱉는 것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침은 속이 냉하고 구역감 있을 때 많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도 침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소화기가 약하고 잘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냉이 온인이라면 계피가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함께 말린 생강을 소량씩 끓여서 먹여도 좋겠습니다. 소화기 증상에는 계피산도 좋습니다. 신기, 천엄에는 계피, 생강가루 각 1돈, 백두구, 필발, 가고픈을 섞어서 가루 내어 유리병 속에 넣고 공기가 새지 않게 한다. 위장의 가스를 제거하고 위장 기능을 촉진시킨다. 매번 20리에서 30리까지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10리는 1푼이고 10푼은 1돈입니다. 계피산은 마치 활명수처럼 상쾌한 맛과 향이 날 것 같습니다. 위장질환이 있다면 요즘에도 한번 만들어 볼 만합니다. 계피는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며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맥을 소통시키며 부족한 것을 다스려 튀게 한다고 했습니다. 급유방에는 어혈을 깨뜨리고 올경이 잘 나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냉증으로 인한 제반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습니다. 계피는 노인들에게도 좋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온갖 병을 다스리고 정신을 기른다.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급유방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귀와 눈을 밝히고 안색을 좋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냉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계피는 냉증을 없애면서도 항노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사에 보면 계피, 특히 육계는 신장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의보감에는 신을 보하니 장이나 하초를 치료하는 약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념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측 신장을 명문이라고 해서 이곳은 열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는데 계피가 몸에 열을 내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신장, 하초, 명문 상하를 보호한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것일 뿐입니다. 계피는 콩팥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피는 냉증에는 특효지만 열증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본초, 종화에는 여름철 설사병과 심경에 잠복된 열로 인한 출혈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신부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낙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피는 약성이 강하고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부는 임신 초기에 계피가 들어간 수정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때문에 계피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고용량에서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차처럼 마시고자 한다면 하루 4에서 6g 이내로 해서 10분 정도 끓인 후 첫물은 버리고 다시 1시간 정도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효능은 떨어지겠지만 안전한 섭취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피는 일반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어서 친숙하지만 약성이 강하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냉증이 심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섭취해 볼 만합니다. 계피는 모르면 자칫 독이 될 수 있지만 알면 사시사철 약이 될 뿐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아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